리그왕이 경기 수가 또 34경기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림잡아도 한 3분의 1을 못 뛸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. 그럼 이게 그 주전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좀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다. 이강인 선수 소식인데 대퇴사 두근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. 저게 네. 명칭이 바뀌었대. 어떻게 해요? 넙다리 네갈래근. 그러니까 쉬운 용어가 우리말로 바뀌었네. 바꿨네. 쉬운 우리말로 바뀌었대. 뭐 그러니까 그쵸. 네. 아니 그냥 이제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넓적다리 기본적으로 말하면 뭐 사실은 뭐 영어가 어려우니까 네. 우리가 그것까지는 좀 알 필요 없고 이강인 선수가 왼쪽 허벅지 네. 앞근육 앞근육에 부상을 당했다.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르 아브르전은 오른발 뒷근육. 아 그럼 그때 허벅지 입었던 뒷근육. 부상의 여파는 아니네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완전 반대죠. 네. 지난번에는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, 이번에는 왼쪽 허벅지 앞근육을 다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 뭐 파리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강인은 왼쪽 대퇴사 두근에 부상을 입었다. 이강인은 A매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치료를 받을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네. 한 4주 정도 최소 보이는 것 같아요. 지금 부상이. 네,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최소한이라는 표현이에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 지금 보면 밑에 이강인 선수 사진 밑에 써 있는 게 공식 홈페이지에서 오피셜 발표했을 때 제목입니다.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한 메디컬을 체크했다. 네. 체크 결과 이렇게 허벅지 쪽에 근육 쪽에 문제가 생겨서 최소한 A매치 이후에 복귀할 것 같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만약 A매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9월 중순 이후니까 꽤 걸리는 건데 최소한이 붙었다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어쨌든 근육 부상이기 때문에 근육 부상이라고 하는 거는 딱 복귀 날짜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. 이거 지금 바로 수술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. 만약에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의학적 사이드에서 수술하고 재활하고 뭐 어느 정도 스케줄이 나오겠죠. 네. 근데 근육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가 않은 거고. 또 하나 저는 걱정인 것은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근래 들어서 지금 한 달 간격으로 이러면 근육 부상을 2번 당하는 거거든요. 예. 물론 부위는 달라요. 이거 약간 조금 잘못된 보도도 있더라고요. 지난 르아브르 프리시즌에 다쳤던 데를 또 다쳤다라고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. 네. 르아브르 경기 때는 아까 우리 패너도 얘기했지만 오른쪽 뒷근육을 다쳤고요. 이번에는 왼쪽입니다. 저기 이제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허벅지를 만져보시면 여기 이렇게 근육 다발이 있잖아요. 근육이 4개로 돼 있대도 저 찾아봤더니 그 4개를 저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 근육을 다쳤다는 왼쪽인데 이번엔. 그래서 지금 이러면 왜 이렇게 자꾸 다치지?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?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원래 이강인은 그렇게 안 다쳤어요. 아니, 부상이 없었어. 뭐 부상이 마요르카 많이 때도 없는 뭐 선수. 부상이 없어서. 마요르카 때 거의 없었어요. 뭐 부상으로 만약에 뭐 2주 이상 빠진 적 제 기억에는 없어요. 그쵸. 그때 코로나 걸려서 좀 빠진 적이 있고. 근데 저 때는 있어요. 발렌시아 시절 때는 조금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대잖아. 그리고 그때는 사실 경쟁 구도에서도 조금 뭐 그런 게 있었고. 근데 일정하게 몸이 만들어지고 마요르카 이후에는 이런 부상이 없었거든. 근데 지금 파리 갔을 때 왜 자꾸 다치는지 걱정이 좀 된다. 그렇죠. 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최소한 A매치 이후에 복귀한다라고 해서 제가 일정을 좀 찾아봤더니 파리 일정만 놓고 볼게요. 이번 주말에 랑스, 그다음에 9월 3일 날 리옹이 있습니다. 그럼 이때 경기는 무조건 못 뛴다. 못 뛰죠. 그죠? 그다음에 A매치가 9월 8일 웨일스, 13일 사우디 경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리그왕 경기가 9월 17일 니스. 그 다음에 일정이 이게 좀 안 좋은 게 17일 경기 주말하면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경기. 그리고 바로 주말에 마르세유와 엄청난 라이벌 매치입니다. 그렇죠. 이거 파리와 그 마르세유는 엄청난 라이벌 매치. 그러면 요 기간 제가 볼게요. 지금 A매치 2경기와 지금 말씀드린 파리 일정 놓고 보면 파리는 최대 5경기 현재까지 5경기 그리고 A매치 2경기 7경기를 빠지는 겁니다.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문제는 아시안 게임에 나올 수 있을까 걱정돼요. 그쵸. 사실은 못 나올 가능성도 이제 생긴 거죠. 생긴 거예요. 뭘 저희가 지금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. 그거는 의무팀이나 앞으로 몸 상태를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은 19일 9월 19일 쿠웨이트 21일 태국 24일 바레인 27일 16강입니다. 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경기 간격이 어떻죠? 굉장히 짧네요. 자, 19일 쿠웨이트, 21일 태국, 24일 바레인, 27일 16강. 자, 이틀 3일 간격으로 경기가 계속 열립니다. 이 아시안 게임은 어쩔 수 없는 게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 대회 자체가 짧아요. 그래서 축구를 미리 시작을 함에도 불구하고
길게 못 줘요 시간을. 그러니까 막 2-3일 간격으로 결승까지 때려 넣어야 돼요. 자, 근육 부상은요 무리하면 바로 탈납니다. 맞아요. 진짜 걱정이네 이거. 전 사실 이번에도 그게 그런 건가 혹시? 그러니까 같은 부위는 아니지만 몸이 완벽하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무리했나? 빠르게 복귀를 힘이 물론 좀 들어가면서 프리시즌 때 뭐 좀 쉬기도 하고 많이 뛰어도 그냥 조금 뛰긴 했지만 그 다음에 또 바로 개막전부터 선발 뛰고 이런 게 혹시 그랬을까?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빡빡한 일정을 또 소화하는 데다가 자 보세요. 이거 10월 1일 날 클레몽하고 경기가 있고요. 10월 8일 날 렌 경기가 있습니다. 그거 끝나면 바로 10월 A매치 데이가 또 시작돼요. 그렇죠. 저 엄청나. 저는 일정이. 이게 굉장한 지금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뭐 어떻게 차출이냐, 뭐 파리와 계약 관계가 어떻게 됐냐의 문제였는데 이제는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할 것 같아 이강인 선수도. 그죠. 아시안 게임을 참가할지 안 할지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. 그렇죠. 이제 부상, 그러니까 근육 부상이니까. 그리고 이제 약간은 집중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. 이제 왜냐면 이게 그 아까 최소가 3주, 4주였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해외 매체들 보니까 요 부상이 4주에서 8주 정도가 걸리더라고요. 평균적으로. 8주면 진짜 그러니까 이제 최소 4주가 맞네. 그죠. 최소 4주가 이게 딱 맞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계속 이제 저 공식 오피셜도 A매치 끝날 때까지는 일단 치료다. 네. 그러니까 그게 최소 기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A매치 기간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주에 아시안 게임 시작을 하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게 회복이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아시안 게임을 간다는 것도 사실 이강인 선수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되고, 그렇죠. 그리고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그 생각을 했을 때 일단 파리 생제르맹에서의 커리어도 중요하잖아요. 그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번 9월 A매치 시작하기 전에 리그 4라운드까지 잘 하고 엘리케 감독의 눈에 든 다음에 아시안 게임을 가는 게 베스트였죠. 그림상. 그리고 이제 그 9월 A매치가 끝나고 한 경기가 더 있어요. 그 경기까지 딱 5라운드까지 딱 하고 가는 게 베스트였어요. 근데 이게 지금 1라운드, 2라운드 심지어 두 경기 다 90분 풀타임도 안 뛰었는데 3라운드, 4라운드, 5라운드를 못 뛰게 된 거죠.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아시안 게임을 갔다 온다? 라고 하면 이제 세보니까 주전 경쟁에도 일단 리그는 한 7경기를 못 뜁니다.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2경기를 못 뛰어요. 안 돼. 근데 이게 우리가 1월 달에는 또 아시안 컵이 있어요. 그렇죠. 그럼 그때도 또 빠지겠죠? 그렇죠. 그러면 이제 그 리그왕이 경기 수가 또 34경기잖아요. 네. 그러면 어림잡아도 한 3분의 1을 못 뛸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에. 그럼 이게 그 주전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매우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. 네.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이제 분명히 좀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것 같다. 네. 네. 자,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부상이 크게 보면은 좀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군 문제가 걸려 있는 아시안 게임 참가 여부하고 또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좀 주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그쵸, 때문에 네. 굉장히 또 염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. 이강인 선수가 일단 젊죠. 네. 그래서 몸도 아주 건강하고 또 멘탈적으로도 아주 강한 선수라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은 매우 현실적인 판단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네.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하면 바로 탈납니다. 그렇습니다. 다른 데와 다르게 근육은 무조건 쉬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판단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뭐 저도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아마 A매치 중계도 할 거고 아시안 게임도 중계를 하니 네.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. 왜냐하면 너무 잘하는 선수고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. 선수니까 뛰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하지만 더 보고 싶은 건 이강인 선수가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멋지게 뛰는 걸 더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. 그런 점에서는 지금 파리에서 일단 잘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일정상 이거 다 소화하는 건 부상도 그렇지만 아시안컵까지 아시안컵은 뭐 몸 상태가 문제 없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네.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건 차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이제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. 네, 예. 네.